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앨리스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것도 기대보다 훨씬 빨리. 채 반도 마시기 전에 앨리스의 머리는 천장에 다 짓눌러졌고 목이 부러지지 않게 고개를 수그려야만 했다. 앨리스가 얼른 병을 내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간 저문으로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작은 병의 마법이 다 끝났는지 앨리스의 몸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방을 빠져나갈 가망 같은 건 아예 없어 보였다. 이런 형편이니 앨리스의 기분이 엉망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고 쥐나 토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잖아. 토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밌잖아. 나한테 벌어질 일들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나에 대한 책이 있어야 해. 그렇고 말고 내가 크면 꼭 한 권 써야지. 하지만 난 지금도 이렇게나 큰걸? 그리고는 서글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클 정도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니 좋은 면도 있기는 해. 할머니가 될 일은 없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건 정말 싫어. 이런 멍청이. 앨리스가 스스로를 나무랐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내 몸 하나로도 벅찬데 책을 어디다가 놓는다고. 이렇게 앨리스는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메리앤. 어떤 목소리가 불렀다. 얼른 내 장갑을 가져와. 그러더니 층계를 뛰어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걸 알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다. 자기가 토끼보다 1000배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토끼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윽고 문 앞에 이른 토끼가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앨리스의 팔꿈치가 꾹 누르고 있는 탓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빙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가 속으로 발렸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 바로 아래서 토끼의 기척이 느껴지자 갑자기 손을 쫙 펼쳐고는 허공을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깍 하는 낮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앨리스는 토끼가 아마 오이를 키우는 온실 같은 데 떨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곧이어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트, 페트, 어딨는 거야? 그러자 앨리스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캐고 있습니다요, 나리. 사과를 캔다고? 나 참. 토끼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봐, 여기 와서 나 좀 꺼내줘. 또다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페트, 자네가 한번 말해봐. 창문 안에 있는 저게 대체 뭐야? 폴인데쇼 나리? 페트는 팔을 폴이라고 말했다. 팔이라고 이런 덜 떨어진. 저렇게 큰 팔 본 적 있어? 창문에 꽉 찼잖아. 그게 그렇긴 하네요, 나리. 하지만 그래도 팔은 팔인데쇼. 뭐 어쨌든 저런 게 저기 있으면 안 돼. 얼른 가서 치워. 그러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싫습니다요, 나리.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라든가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같이 수군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을 뿐 결국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손을 쫙 벌려 허공을 헤집었다.
이번에는 두 명이 내지르는 비명과 함께 유리 깨진 소리가 더 크게 났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오이 온실이 꽤 많은가 봐.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창문 밖으로 끌어내준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나도 정말이지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앨리스는 한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여럿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다. 사다리 하나는 어디 있지? 글쎄, 난 이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빌이 가지고 있겠지. 빌, 사다리 이리 가져와, 친구. 여기, 이쪽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한 대 묶어야지. 아직 반도 안 닿네. 그래, 이젠 되겠다. 적당히 해. 이봐, 빌. 이 밧줄 잡아. 지붕이 잘 견뎌낼까? 저 석판 엉성하니까 조심해. 떨어진다. 머리 숙여.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누가 그랬어? 빌일걸? 굴뚝은 누가 내려가지? 아니, 난 싫어. 내가 해. 나도 안 해. 빌이 내려가면 되겠네. 이봐, 빌. 주인님이 너더러 내려가래. 잠자고 있던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빌이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 이 말이지? 응. 다들 뭐든지 빌한테만 떠넘기는군. 난 절대로 빌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벽난로가 확실히 좁긴 하네. 그래도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앨리스는 최대한 굴뚝 아래로 발을 당겨 오므린 채 작은 동물, 어떤 동물인지는 짐작되지 않았다. 이 굴뚝벽을 핥히며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가까워지길 기다렸다. 그러다 빌이다 하고 한마디 내뱉고는 발길질을 한 방 세게 날렸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가만히 기다렸다. 처음엔 여럿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빌이 날아간다. 다음엔 토끼가 외쳤다. 울타리 옆에 있는 자네들 어서 빌을 받아. 그러고는 조용. 그러다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받쳐. 이제 블렌딩 좀 줘봐. 숨 막히지 않게 조심하고. 이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 좀 해봐. 마지막으로 낑낑대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빌이로군. 앨리스는 생각했다. 글쎄,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같이 뭐가 불쑥 나오더니 내가 로켓처럼 하늘로 날았으니까요. 정말 그랬다니까 이 친구야. 다른 목소리들이 맞장구를 쳤다. 집을 태워버려야겠어. 토끼가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가 있는 대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기만 해봐. 다이너를 시켜서 혼을 내줄 테니.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주위가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붕을 걷어낼 텐데. 잠시 후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선 손수레 한 대면 될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웬 손수레? 하지만 길게 생각할 틈도 없었다. 작은 돌들이 소나기처럼 창문으로 와르르르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다. 그중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을 때렸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또다시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바닥을 보던 앨리스는 돌들이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한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곧 그럴듯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분명 내 키가 변할 거야. 더 커질 가능성은 없으니 작아지기만을 더 바라겠어.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고 곧바로 몸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신이 났다. 문을 빠져나갈 만큼 작아지자 앨리스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다. 불쌍한 꼬마도마뱀 빌이 가운데서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은 채 병에 든 것을 받아먹는 중이었다. 그러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모두들 우러러 몰려들었다. 앨리스는 죽음의 힘을 다해 도망쳤고 울창한 숲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다.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며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우선 원래 내 키로 돌아가야 해.
그런 다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것은 확실히 멋진 계획이었고 군더더기 없이 간단한 방법 같았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점이었다. 앨리스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무 사이를 빠끔 내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작지만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크고 둥근 눈에 덩치가 산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앨리스를 내려다보며 앞볼로 슬쩍 건들려 했다. 가엾기도 하지. 앨리스는 달래듯 말했다.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강아지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와락 겁이 났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구슬린다고 한들 잡아먹으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앨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강아지를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좋아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컹컹대며 나뭇가지로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깔리지 않으려고 잽싸게 커다란 엉겅퀴 뒤로 몸을 피했다. 앨리스가 다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강아지는 나뭇가지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고 급하게 붙잡으려다 그만 나동그라졌다. 앨리스는 집마차를 끄는 말과 장난을 치는 기분으로 강아지 발에 짓밟힐 것 같으면 매번 엉겅퀴 덤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강아지는 앞으로 조금 달려왔다. 뒤로 멀찍이 물러났다를 반복하며 내내 목이 쉬도록 짖어댔다. 그러다 결국엔 혀를 쭉 빼물고 숨을 헐떡거리며 커다란 눈을 반쯤 감은 채 저망치에 풀썩 주저앉았다. 도망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었다. 앨리스는 바로 주랭랑을 쳤다.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까지 숨이 턱에 닿을 만큼 달렸다. 그래도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 앨리스는 미나리아 제비에 기대이 쉬면서 이파리로 부채질을 했다.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내 키만 원래대로였어도 어머 그러고 보니 내가 다시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면 되지? 무언가 먹거나 마셔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얼 먹나? 가장 큰 문제는 확실히 무얼 먹느냐 하는 것이었다. 주변에 있는 꽃과 풀잎들을 훑어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근처 앨리스 키 높이만한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긴 했다. 버섯 밑동이며 옆이며 뒤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앨리스는 문득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다. 까치발로 버섯 가장자리를 넘겨다 보던 앨리스는 덩치가 큰 파란색 애벌레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짱을 낀 채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앨리스든 뭐든 아무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기다란 관이 달린 물담배를 뻐끔거리고 있었다. 앨리스와 애벌레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빼고는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넌 누구니? 애벌레가 물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조금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여러 번 바뀐 것 같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을 알아듣게 해. 애벌레가 엄하게 말했다. 저도 어떻게 설명 못하겠어요. 아시다시피 전 제가 아니거든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난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말했다.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솔직히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커졌다 줄었다 하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앨리스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애벌레가 대꾸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저씨도 언젠가는 번데기로 변하고 다음에 또 나비가 되면 어리둥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기분이 묘할 거예요. 저는 기분이 말도 못하게 이상했거든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너 말이야. 네가 누구냐니까? 애벌레가
거만하게 말했다. 결국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애벌레의 간단한 대꾸에 짜증이 난 앨리스는 몸을 고추 세운 다음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먼저 아저씨가 누구인지부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애벌레가 물었다. 또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 돌아왔다. 앨리스는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고 애벌레 기분도 몹시 언짢아 보여서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다. 돌아와. 애벌레가 뒤에서 소리쳤다.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어. 분명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리였다. 앨리스는 몸을 돌려 애벌레에게 돌아왔다. 화를 참아. 애벌레가 말했다. 그게 다예요? 앨리스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화를 겨우 삼키며 물었다. 아니, 애벌레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별로 할 일도 없었고 어쩌면 애벌레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한동안 말없이 뻐끔뻐끔 담배만 피우던 애벌레가 마침내 팔짱을 풀고 물담배를 입에서 빼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만큼 기억도 잘 안 나고 단 10분도 키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뭐가 기억 안 나는데? 애벌레가 물었다. 부지런한 꼬마 꿀벌을 외우려고 했는데 전부 다 틀리지 뭐예요. 앨리스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 윌리엄을 외워봐.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두 손을 맞잡고 외우기 시작했다.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요. 그런데도 계속 물구나무를 서시다니. 왜 연세를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다. 윌리엄이 아들에게 말했네. 머리를 다칠까봐 겁이 났단다. 하지만 잃을 게 더 이상 없다 보니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구나.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은 또 얼마나 만지셨게요? 그런데도 여전히 뒤로 공중제비를 돌며 집으로 들어오시다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은빛 머리카락을 흔들며 노인이 말했네.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두었단다. 이 연고는 말이야. 한 통에 1실링인데 너도 몇 통 사지 그러냐?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턱이 약해서 비계 말고는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도 거의를 통째로 다 잡수시다니. 정말 어떻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아버지가 말했네. 법에 푹 빠져서 시시사건 내 엄마와 입씨름을 했었지. 그 덕분에 턱 근육이 튼튼해져 여태껏 아무 문제 없는 거란다.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눈도 예전만 못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콧등에 뱀장어를 세우시다니 어쩜 그렇게 솜씨가 좋으신 거죠? 난 벌써 3가지 질문에 답을 했으니 그거면 됐다. 아버지가 말했네. 건방 떨지 마라. 내가 온종일 그따위 얘기만 듣고 있을 줄 알았니? 냉큼 꺼져라. 안 그러면 계단 밑으로 걷어차 버릴 테니. 틀렸어. 애벌레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몇 군데가 좀 틀렸어요. 앨리스가 무안해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애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마만큼 커지고 싶은데? 아, 크기는 그다지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얼른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자주 변하는 게 싫다는 거죠. 난 모르겠다. 앨리스가 말했다. 앨리스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심한 반대에 부딪힌 적은 없었으므로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키는 마음에 들어? 애벌레가 물었다. 글쎄요. 조금만 더 크면 좋겠어요. 8cm는 좀 볼썽사납지 않아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딱 좋은데 무슨 소리야? 애벌레가 화를 내며 몸을 꼿꼿이 세웠다. 애벌레 키는 정확히 8cm였다. 그렇지만 전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앨리스가 애초롭게 볼멘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동물들이 이렇게 쉽게 화를 안 내면 정말 좋을 텐데. 곧 익숙해질 거야. 애벌레가 말했다. 그러고는 물담배를 입에 물더니 다시 빡빡 피우기 시작했다. 이번엔 앨리스도 애벌레가 입을 열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자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떼고 하품을 한두 번 하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버섯에서 내려와 풀밭으로 기어가면서 겨우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한쪽은 크게, 다른 한쪽은 작아지게 해. 무슨 한쪽? 무슨 다른 쪽?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버섯 말이야. 앨리스가 큰 소리로 물어보기라도 한 듯 애벌레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잠시 버섯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두 쪽 면이 어디인지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버섯은 완전히 둥근 모양이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앨리스는 두 발을 힘껏 뻗어 올려 버섯을 감싸 안고 손끝에 잡히는 부분을 조금 뜯어냈다. 자, 이제 어떤 게 어느 쪽이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앨리스는 시험삼아 오른쪽에 든 버섯을 조금 뜯어먹어 보았다. 다음 순간 무언가 앨리스의 턱을 호되게 후려쳤다. 턱이 발에 부딪힌 것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앨리스는 왈칵 겁이 났다. 하지만 몸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쪽 버섯을 조금 먹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턱이 발에 딱 붙은 바람에 입을 벌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가까스로 입을 벌린 다음 왼쪽 손에 버섯을 한 조각 꿀꺽 삼키는데 성공했다. 야, 드디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앨리스는 기뻐서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엄청나게 길어진 목만 보였다. 앨리스의 목은 한참 아래 바다처럼 펼쳐진 푸른 나뭇잎 사이로 나무줄기 마냥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초록색의 저것들은 다 뭐지?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아, 불쌍한 내 손들. 어째서 손이 보이지 않는 걸까? 앨리스는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이파리들만 조금 흔들릴 뿐 여전히 손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로 손을 올릴 희망이 없어 보이자 앨리스는 반대로 머리를 손 쪽으로 숙여보려 했다. 그러다 목이 뱀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굴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목을 우아하게 구불구불 늘어뜨리는 데 성공한 앨리스는 무성한 잎 사이로 머리를 쑥 넣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이 헤매고 다녔던 숲속 나무들의 꼭대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어디선가 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 앨리스는 얼른 물러섰다. 커다란 비구두루기 한 마리가 앨리스 얼굴을 향해 돌진해서는 날개로 사납게 후려쳤다. 이 뱀아! 비둘기가 소리쳤다. 난 뱀이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마. 앨리스가 화가 나서 외쳤다. 뱀이야 뱀. 비둘기가 되풀이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졌고 흐느끼듯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저기 다 해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앨리스가 말했다. 나무뿌리며 강둑이며 울타리며 안 해본 데가 없다고. 비둘기는 앨리스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놈의 뱀들은 정말 당할 수가 없다니까. 앨리스는 점점 더 헷갈렸지만 비둘기가 말을 마칠 때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알 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뱀까지 밤낮 감시해야 하다니. 지난 3주 동안 한숨도 못 잤는데 말이야. 비둘기가 투덜거렸다. 그렇게 고생한다니 정말 안 됐다. 앨리스는 그제야 비둘기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숲에서 제일 높은 나무에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젠 뱀 때문에 걱정할 일 없겠지 라고 안심하던 참이었는데 하늘에서까지 꿈틀대며 내려올 줄이야. 징글징글한 뱀 같으니라고. 하지만 난 뱀이 아니야. 정말이야. 나는 말이지. 나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너는 뭔데? 또 수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고? 비둘기가 다그쳤다. 난 그냥 여자아이야. 앨리스는 오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떠올리며 자신 없이 대답했다. 정말 말된다. 내가 지금껏 여자애를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목 이긴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넌 연락 없는 뱀이야.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어. 다음에 날 같은 건 입에 대본 적도 없다고 말할 거잖아. 비둘기가 경멸하듯 쏘아붙였다. 물론 알은 먹어봤어. 하지만 여자애들도 뱀만큼이나 알을 많이 먹잖아. 거짓말이라고 모르는 앨리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난 못 믿어. 하지만 만약 알을 먹는다면 그건 뱀이나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뜻밖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틈에 비둘기가 다시 종을거렸다. 넌 알을 찾고 있어. 내 눈은 못 속여. 그런데 내가 여자아이든 뱀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앨리스가 급히 말했다. 어쩌다 일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난 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야.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 알은 싫어. 난 날 것을 싫어하거든. 그렇다면 꺼져버려. 비둘기가 퉁명스럽게 소리치고는 다시 둥지로 날아가 앉았다. 앨리스는 나뭇가지에 목이 자꾸 엉키는 바람에 될 수 있는 대로 나무 아래로 목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가끔씩 엉킨 목을 풀기 위해 멈추어야 했다. 잠시 뒤 앨리스는 아직도 손에 버섯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베어먹으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원래 키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인지 앨리스는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평소대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계획의 반은 해냈어. 키가 자꾸 바뀌니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순간순간 어떻게 변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야. 그런데 무슨 수로 들어가지? 앨리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툭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높이가 1미터가 조금 넘는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기에 누가 살고 있든 2km는 만날 수 없어. 다들 놀라서 까무러칠 테니 말이야. 그래서 앨리스는 오른손에 든 버섯을 다시 조금 뜯어먹었고 키가 20cm 남짓 줄어든 다음에야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